어서와. 나만은 처음이지? 북한 아지매들의 시원한 수다. 안가이 톡톡. 이웃집 탈북안가이들의 현재 진행형 순수리얼 정착 토크. 탈북 안가이들의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대한민국 정착기를 유쾌한 수다로 풀어내는 안가이 톡톡. 안녕하세요. 나만 아지매의 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안가이 염정아입니다. 정아씨, 안가이가 뭐지요? 대한민국의 아지매랑 똑같은데요. 함경도에서는 방언으로 남의 집 부녀자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로 명사로는 아낙네라고 합니다. 아, 아지매랑 안가이랑 같은 말이네요. 이게 들을수록 입에 착 붙어요. 아, 그래요, 윤정씨? 생소하지만 재밌죠? 네, 재밌어요. 오늘은 게스트가 누가 오셨나요? 네, 오늘 함께 안가이 수다를 펼칠 분은요, 기분 좋은 햇살과 함께 한 주 보내고 오신 김하은씨, 이미소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미소씨는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평범하게 보냈어요. 언니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미소 씨는 무슨 음식 좋아해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은 정말 봄 햇살이 너무 좋은 날인데요. 바람이 차지만 바람이 쌩쌩 불어주니까 미세먼지도 날아가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가이 분들은 봄이 오면 뭘 하고 싶으세요? 하은 씨는 뭘 하고 싶으세요? 딱히 뭘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없고요. 네. 작년에 봄이라고 벚꽃이 핀다고 해서 여의도에 벚꽃 구경 갔었어요. 아, 윤중로예요? 네네. 어떠셨어요? 근데 일단 주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차하느라고 한 40분 돌았었어요. 맞아요. 거기 네네. 차로 가려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네. 40분 돌고 그때 아기가 좀 작았거든요. 그 작은 거 업고 안고 서로 그냥 신랑하고 둘이서 오빠가랑 안으면서 그래요, 원래 집 나오면 고생이죠. 그래가지고 벚꽃을 보긴 봤는데 봤는지 말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갔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주차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만 남아요. 집 앞에서 벚꽃 봤으면 더 편하게 봤을 거예요. 네. 고생만 하고 와요. 남한에도 이제 다시 한번 꽃놀이 계절이 다가왔는데 그러면 하은 씨 말고 또 남한 오셔서 꽃놀이 다녀보신 분 있으세요? 정아 씨는? 그렇죠. 예, 꽃을 좋아해서 꽃 파는 데를 꽃방이라 하나 여기도? 꽃집. 우리는 꽃방이라고 하죠. 그죠? 꽃방 같은 데를 많이 가긴 하지만 꽃놀이를 이제 우리 하은 씨도 말하다시피 주차, 사람들 너무 분명 보고 오면은 추억도 남고 하긴 하죠. 네네. 저도 한 번쯤은 여의도에 갔었어요. 근데 새벽에 갔었어요. 그 사람들 많은 걸 피해서 가느라고. 근데 그 또 새벽 4시쯤에 가서 보는 그 벚꽃 풍경도 괜찮더라고요. 그쵸. 예. 밤에 조명 켜주잖아요. 예. 네.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분위기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소 씨는 꽃놀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미소 씨가 좀 쿨하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데 가봤어요. 맞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 앞에서 파는 것도 먹고 구경하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는 아기 때부터 네. 부모들이 태우고 가고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점점 크면서 그거 보아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하는데 저희는 벚꽃놀이라는 이런 어디를 놀러 가거나 네네. 이런 게 거의 없었던 데도 살다 왔으니까 예, 이게 몸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 붐비는 장소, 구경하러 가고 이런데 그렇게 여기처럼 매주 시간 내서 가고 이런 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한 5, 6년 살다 보면 영화관도 가고 전 처음 영화관에 갔을 때 한 10번까지는 계속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잠이 막 와요? 웅웅웅 거리는 게 정말? 너무 싫고 예, 그래서 잠만 잤어요. 근데 이제는 난안 그렇던데. 그거를 즐겨요, 영화관에 가면은. 나도 난 영화관에만 처음부터- 가면 눈이 이렇게 커지는데. 나도 처음부터 재밌었어요. 사람마다 그쪽에서도 영화관 다녔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우리도 다녔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 한 번 하면 아주
난리가 나요. 싸움판이. 거기는 머리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서서 막 사람 타고 지나가고 넘어가고 막 나 오빠하고 같이 가면 오빠 막 목마 타고 난 그 위에서 막 날아다니고 연중 행사니까 한 연에 한 번 바탕씩 내지 두 번. 전쟁터를 들어가는 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영화관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처럼 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은 밖에서 있어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그 있어요. 영화관 밖에서 줄 예, 서가지고. 따로 있어요. 영화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 예. 그럼 줄 사람이 땡줄을 제약이 엄청 되지는 서고 않고? 사람이 올라타고 막 난리 아니에요 들어가는 뭐 게. 그냥 몸싸움을 해서 뭐 영화 시작 전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보는 거고 못 들어가면 못 시작해도 보고. 막 들어가는 사람이 돈은 있어요. 안 내고? 돈을 내죠. 내죠. 표를 끊어가지고 하는데 표 끊는 데서부터 아주 전투고 표 끊었지만은 들어가는데도 또 전투고 아주 힘들어요. 전투예요, 예. 전투. 여기는 시사죠 뭐.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도 그 영화관 들어가도 그때 무슨 영화였지? 고려원 여무사인가? 그때 나와가지고 구영화 한창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사람 위에 막 올라타고 가가지고 밑에 깔린 사람이 맞아, 죽은 다치고. 확률이 있어요. 죽기도 해요. 다치는 사람도 그런 많아요. 일이 한 번 표를 있었어요. 그냥 막 파나 보네. 그래서 영화관 갈 땐 좀 힘세고 남자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딱 길을 내주면은 그렇죠. 난 한 번 엄청 비싸게 산 시계를 이틀 차고 막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런 데 가면.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들었는데 채간 거예요. 들었으니까 진짜? 티가 나잖아. 이거 안 잃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들고서 했는데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없더라고. 어느 순간에 너무 채갔는지. 들여서 티가 났네. 그러니까 멋이 있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었으면 몰랐을 걸. 그러게요. 주머니에 티를 넣어도 냈지 뭐. 잊어버려. 티를 냈지. 진짜. 나한테 좋은 시계 있다 하고 그렇지. 티를 냈지. 이거 귀한 거다 하고 손 들고 있었네. 어서 가져가라 하고. 기차 타고 가다가도 팔 시계 차고 이렇게 창문에 내다 놓으면 시계만 빼가요. 와. 기차 가는 속에서도 밖에서 기차가 엄청 천천히 가요? 아 그럼요. 처음에 사람이 출발할 뛰어내릴 때 만큼 천천히. 빨리 가도 맞아. 그렇게 떼어요. 잊어버려요. 주제가 좋네요. 제주가 좋네요. 제주가 좋죠. 죄송해요. 네. 정말 북한 얘기는 들어도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안과의 분들도 이번에 따스한 봄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윤정 씨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안카이 토크를 진행할지 소개해야지요. 네, 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어요. 갑자기 우리 봄 씨도 보고 싶고, 봄 씨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겠지요? 네, 저희가 남한 정착 스토리로 북한을 떠나는 것부터 해서 남한의 첫 발을 내딛는 순서대로 풀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한에서 이제 처음 얻는 네. 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봄에 대해서 또 재밌는 게 있었는데, 네. 남한에서는 보통 이제 봄을 보낼 때 이렇게 벚꽃놀이 많이 가고, 뭐 진달래 동산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꽃놀이를 많이 가는데요. 북한에서는 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북한에서? 뭐 인민반별로 뭐 거리와 마을을 깨끗이 거둔다는 그런 의미로 뭐 까먹었네 오래되다 보니 해칠? 그렇던가요? 해칠 맞아요. 회칠? 네. 페인트 칠 여기서 페인트 칠인 거죠. 그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봄 소풍을 가죠. 우리는 소풍이라고 안 하고 등산이라고 그래요. 등산을? 예. 그러면은 남한에서는 등산이 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산으로 가니까. 아, 소풍은 산으로 근데 가는구나. 날씨가 안 좋으면 또 학교 운동장에서도 운동회 식으로 이렇게 하고 운동회처럼 아, 도시락을 쌌으니까 이미. 달리기, 뭐 밧줄 당기기, 무슨 여러 가지 운동회를 하고 밥 먹고 점심. 도시락을 안 하고 오락회 우리는 하고 벤또라고 하거든요. 벤또. 북한은. 예. 벤또가 일본 말인데. 예, 일본 말이었어요. 그쵸. 응, 아직도 일본말을 벤또라고 그대로 해요. 쓰고 있어요. 그런 말도 있구나.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서 선생님들 도시락도 많이 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도시락은 하나 꼭 따로, 그다음에 우리 도시락은 따로. 그래서 선생님 건 좀 더 멋있게, 더 맛있게, 맛있는 걸로. 예. 좋은 거로. 도시락을 또 고여드리는 느낌. 그렇죠. 거해야 되죠. 그러면은 반에 보통 그래야 애들이 또. 몇 명이에요? 30명 3, 40명 되죠? 그러면 3, 40명이 하나씩? 네. 거의 다 거의 두 다 개씩 싸요. 사오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 도시락을 안 싸가면은 다음날 선생님이 그 애를 보는 눈길이 달라요. 엄마. 싸가요 선생님이 또 이뻐하니까 무조건 싸가야 그냥 돼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뭘 싸가나요? 도시락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김밥 많이 싸고. 오, 김밥 사면 부잣집. 그러면 김 보기가 힘들어요. 김이 없어요? 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밥에다가 뭘 싸가요? 그 짤밥에다 뭐 계란, 돼지고기. 돼지고기 볶음, 계란, 뭐 까나리 볶음. 까나리? 네. 까나리 액젓 아니요. 아니고. 여기서 멸치만 한 건데 그 까나리가 동해바다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린데는 멸치가 이게 작은 멸치가 없어요. 동해바다에서 나와요? 네. 명태새끼? 명태새끼. 그러니까 그걸로 여기서 멸치를 볶아 먹는 것처럼 우린 데서도 까나리를 볶아 먹는 거죠. 그래, 까나리 먹는 것도 부자예요. 똑같아요. 그래요? 맛이 있어요? 조개살. 맛있어요. 그리고 조개살도 또 마른 조개살. 거 볶아가지고 맛있어요, 그것도. 생선. 생선. 뭐 맛없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 걸 싸가는구나. 그러면은 보통 플라스틱 도시락 그런 데다 싸가요? 아니, 그 알루미늄? 알루미늄 통이죠. 벤또 여기서 그 뭐 라면이랑 끓여 먹는 그런 누런색 나는 네모니 같은 양은으로 된. 양은으로 된 거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저희는 흰색이거든요. 흰색이에요. 모래에다가 뭘 섞어서 닦으면 반짝반짝해지는. 님답게 볏짚 있으니까. 같은 거. 님답게 있잖아요. 맷집 같은 거에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해서 닦는 거죠. 님답게도 있지. 그치, 중국에서 파는 거. 님답게로 닦지. 철수세미. 철수세미를 보고 님답게라고 해요. 그렇구나. 도시락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프네요. 배고플 때 밥 시간도 또 아닌데. 아직 안 됐는데 배고프네요. 네, 점심에 난 2번이나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어머나, 기가 막혀. 먹는 소리 하면 늘상 먹고 싶어져. 그 우리 TV에서랑 봐도 그러잖아요. 그래. 뭐 먹는 프로 나오면 맞아. 갑자기 라면 먹는 프로가 나오면 라면이 먹고 싶고 맞아. 막 맞아요. 고기 나오는 프로가 나오면 고기가 갑자기 땡기고 막 어릴 때 또 소풍 가서 도시락 먹으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정말 그쵸? 맛있더라고요. 별로 안 맛있죠. 싸가도. 예. 나가서 맞아요.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등산 간다면 그 전날엔 진짜 신났었는데 그 다음날 등산 간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맞아요. 우리나라 조금, 때 근데 못 사는 집 애들은 조금 속상해. 도시락 걱정을 하고 이러죠. 선생님 도시락도 또 자기 것도 싸기도 어려운데.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주눅이 많이 계란을 들어요. 나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계란을 삶아가지고 밥속에다 착 엄마가 넣어준 게 그거 먹는 재미가 진짜 좋더라고. 친구들이 못 뺏어 먹게? 그건 못 뺏어 먹자 절대로. 내 밥이니까. 반찬은 조금씩 나눠 먹는데 거의 계란 같은 건 건드리려고 안 해요. 아, 아예 귀한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구나. 보통 하나원 퇴소하면 처음으로 몇 년간은 LH공사에서 주택을 배정받지요. 네. 그렇죠. 예. 집을 주죠. 그러면은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낯선 집에서 이제 잠잔다는 생각 때문에 내 집이라고 하지만 기분이 좀 묘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안과의 분들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엄마랑 같이 와서 17평짜리 집을 받고 들어가니까 17평에는 방이 2개더라고요. 예. 엄마랑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 엄마랑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미 그 방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 놓으셔가지고 2월 달에 집을 받고 나와서 집이 조금 춥기는 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 자그마한 그 방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건 내 방이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 방이 생겼다는 생각에 엄청 좋았어요. 근데 2월인데 되게 추운 거예요, 방이. 예,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불이 그냥 달랑 하나 있는데 좀 커서 그랬던지 전 들어가자마자 그 방에서 혼자 잤어요. 혼자 잤는데 먹는 거는 아직 한국 음식이 익숙이 안 돼가지고 여기 우리 금방 나오면 더우미 분들 한두 분씩 붙여줘요. 그분들이 뭐 소세지, 뭐 햄, 이런 거를 많이 주고 가셨는데 그런 걸 한 개도 못 먹겠는 거예요. 북한에는 소세지나 햄 이런 게 없죠. 있어요. 있긴 하는데 햄은 그렇게 없어요. 소시지는 있어요. 소시지는 그게 있어요. 북한 게 아니고 중국 거를 받아다 먹어요. 근데 뭐 햄 같은 거 이런 거랑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고 막 조금 뜯어 먹어봤더니 막 느끼하고 예 그래서 엄마하고 이걸 뭘 먹나 생각하다가 그냥 김에다가 고추장 김에 그냥 밥을 김에 넣고 고추장 조금씩 나서 이래서 한 일주일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예. 근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시장 가서 시장을 보아 오면은 북한에서 먹던 것처럼 해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시장을 보기에도 겁이 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 집을 나가면 집은
올 수 있을까? 이런 겁도 나고. 그래서 아마 일주일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전제품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최소의 금액으로 잡아가지고 그 도우민분들하고 같이 가서 TV, 냉장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만 세탁기 이렇게 사놨죠. 처음에 가면은 그러면 쌀이랑 뭐 기본적인 거는 예, 갖춰요. 김치랑 쌀 그런 거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를 먹. 정화 씨는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오셔가지고 예. 서로 의지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외롭다는 그런 거는 몰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은 씨랑 그 다음에 미소 씨는 혼자 오셨죠? 네. 예. 부모님 혹시 오셨나요 아직? 아니요, 안 왔어요. 예. 다 그쪽에 계시고 진짜 혼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썰렁하고 진짜 아무것도 진짜 우리말로 말하면 막 멍디 휘둘러도 걸릴 게 없다는 큰 집이니까 너무 썰렁하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해도 잠도 잘 안 오고 아예 그리고 좀 자면은 그냥 꿈을 꾸는데 그냥 그 집에서 있던 생각만 계속 그 꿈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계속 보고 싶고 진짜 한동안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거기 막 냄새라도 맡고 싶고 막 거기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것도 생각해보고 막 별 생각을 다 해본 것 같아요. 혼자 너무 온 사람들은 기쁜 마음보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쓸쓸하고 그냥 뭔가 내가 여기 가는 게 이게 몇 날 며칠 계속 그런 생각만 들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니까. 네. 미소 씨는 집에서 며칠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어디를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정아 씨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오긴 했어요. 김밥 사러 뭘 먹어야겠길래. 그치. 김밥 사러 나 하루에 김밥 한 줄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수급비를 나와서 바로 받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나고 하는 바람에 내가 쓸 생각도 못하고 그걸 다 북한에 보내버렸어요. 통째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김밥이라도 먹자 해가지고 집 앞에 마침 김밥집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줄 가지고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근데 밖에 나가기도 싫더라고. 그냥 집에만 계속 있으면서 그냥 울었다 또 누워봤다 그냥 하나원에서 준 이불 하나 갖고 그냥 누워가지고 공상하면서 집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 덕에 다이어트는 됐겠네. 다이어트 엄청 해가지고 44kg까지 자동 다이어트 되는 자동으로. 좀 더 그랬으면 죽었겠어.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처음에 그 하나원에서 나오면 집에 딱 갔을 때 어떤 게 있어요? 이불이랑 쌀, 김치, 그 다음에 뭐 밥솥도 있나요? 네, 밥솥 주는 데 있고 네, 도마도 지역마다 있고. 달라요. 근데 그 밥솥이 너무 작고맣고 거기다 밥하니까 정말 맛없더라고. 압력밥솥이 아니라 무슨 밥솥이라고 해야 되나? 못 먹겠더라고 완전. 예. 전기밥통 같은 거? 전기밥통 맞아요. 우리 때는 완전 압력밥솥 썼어요. 야만한 거 1인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진짜 귀엽기도 하고. 그랬구나. 네. 하은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집에 갔을 때. 아, 저는 여기 언니랑처럼 집을 못 받았어요. 집을 못 받고 집이 일단은 매정돼서 제가 강원도 원주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네. 한 달 있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를 쉼터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쉼터에 가서 안성인가? 네네. 안산인가? 안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네네네. 거기 쉼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같은 기수 언니들이 다 같이 있었으니까 뭐 외롭거나 그렇네요. 뭐 이렇게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없고 다 그냥 뭐 대화도 하고 네, 농담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쉼터에서 밥도 해주거든요. 우리끼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끼리 또 해도 먹고 다 식사지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서 되게 힘들고 외롭고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저러면은 외롭지 않아요. 그러게요. 예, 미소 씨 같으면은 진짜 왜 왔나, 잘한 건지, 그랬겠다. 예, 고향 생각이 너무 나죠. 부모 생각나고. 진짜 집에 있을 때는 예전엔 진짜 내가 혼자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막 정말
시집가도 정말 난 멀리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안 보는데 가서 살리라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떨어져 보니까 아 진짜 그립구나. 실감 나는 거지. 실감 나고 다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너무 드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까지 와가지고. 네, 다시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도 실감이 진짜 안 나고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혼자서 무섭고 또 밤이면 너무 무서워서 난 원래 겁이 많거든요. 네네. 집에서도 밖에 뭐 서변 보러 나가도 오빠가 따라 나와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혼자 안 나가고 계속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 왔는데 혼자 화장실도 집안에 다 있지만은 밤에 잘 때도 너무 무서워서 밤을 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밤을 팼다고? 그러니까 날을 샌 적이. 네, 안 자고. 그렇구나. 그랬겠다, 진짜. 네. 돈을 그러면 다 보냈으면 필요한 거는 어떻게 샀어요? 못 샀죠. 못 사가지고 물도 못 먹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산 게 뭐냐면 정수기를 어떻게 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겠다. 그것도 제일 싼 데를 찾아봐서 편의점 알바를 해가지고 그것도 돈을 조금 겨우 모아서 수급비 나오기 전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알바를 했네요. 대단하네. 그러네. 알바를 돈이 어떻게 하나도 구했네. 없으니까 김밥 한 줄이라도 사 먹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해서 제일 먼저 산 게 정수기를 샀어요. 한경미 그걸 지금도 써요. 옛날에 그 7년 전에 산 거 한 달에 10,000원씩 나간다는 바람에 그 동네 언니가 알려주더라고요. 물을 먹어야겠는데 이게 그냥 수돗물을 먹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10,000원씩 낸다고 해서 그거 진짜 9,900원짜리 한 달에. 그래서 이거는 괜찮네 싶어가지고 그것만 하나 넣고 한 3년을 그렇게 산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이. 그랬구나. 네. 아이고, 고생을 많이 그래도 하셨어요. 정수기를 넣은 거면은 조금 수준이 있는데 저는 그 샘물터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샘물터 난 생각도 못했어. 약수터 물통을 사면은 뭐 한 주에 한 번 먹는 것만큼 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 위에 넣으면 된다. 냉온 정수기라고 하나 여기서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놨어요 저희는. 지금 이게 사무실에 있는 거. 난 정수기 사기 전에는 진짜 그거 그냥 버튼 끓여서 네네네. 커피 끓이는 그것처럼 포트. 커피 포트. 그거 하나 산 것 같아 먼저 사서 끓여서 식혀가지고 먹었어요. 그랬구나. 먼저. 아이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기 처음에는 북한에서 정말 나와서 한국 간다 할 외로웠- 때는 아주 이런 생각을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치. 그렇죠. 엄청 큰 우리 한상? 한 집에서 한상 망상 다 차려져 있는 집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누군가 나를 밥을 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5만 가지 망상 다 하고 왔는데 그렇구만. 남한에서는 일단은 거의 아파트로 배정을 받고, 그쵸? 예, 오히려 거의 아파트를 줘요. 북한에서는 어때요? 북한에서는 뭐 아파트도 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 저택 같은 땅집들. 땅집 우린 땅집이라 그래요. 주택을 땅에다 집을 지었다고 땅집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아파트는 층층이 있다고 아파트고, 땅에다 집은 그냥 땅집이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집 사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도 못 사고 내 집이 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쵸. 거기는 북한은 거의 다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이에요?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월세 그래요? 전세에 월세에서 임대료 이딴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없고 다 내 집에서 쓰고 살아요. 어떻게 그러지? 정말 어막살이 같은 것도 자기 집이에요. 와. 옛날부터 그렇게 쭉 오다 여기 보니까 오니까 그 집 문제가 제일 하나원에서부터도 교육을 줄 때 뭐 월세 전세 이런 교육을 주는데 아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들으면서도 없었던 모르겠고 개념이니까. 들으면서도 모르겠고 배워도 모르겠고 살다 전혀, 보니까 알게 된 거지. 네. 이런 문제를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러지? 참 복잡했어요. 너무 힘들고 들어도 모르겠고 월세는 아무리 뭐고 설명을 전세는 뭐고 분양은 뭐고 그럼 전세 보증금이란 건 또 뭐고 보증금은 또 도대체 뭐지? 관리비는 또 뭐지? 임대료는 또 뭐지? 왜 이런 걸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다 자기 집이니까 이런 걸 모르거든요. 아예.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다 전세금도 다 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막 나와서 먼저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하면 절차를 밟아보면 알 텐데 네네. 다 일단 해주고 우리는 그냥 몸만 쏙 그냥 들어가기만 들어가니까 하니까. 네
아예 지금 뭐 설명해도 부동산에서 뭐라고 설명해도 한 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해주는 상태에서 우리는 몸만 들어가서 사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해 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원에서 우리 교육해요. 뭐 월세집 있다. 저 들은 생각은 나는데 뭘 저렇게 근데 아는 사람이 얘기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저렇게 복잡한 걸 자꾸 얘기하냐. 그냥 듣기 싫으면 똑같은 듣기지 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도무지 정말 오랫동안은 이해 못하고 산 게 많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집을 대대로 거의 물려받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그러면 나라에서 지은 집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아니 그런 항의는 없고요. 본인이 개인이 돈 좀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요. 짓는 건 있어요. 짓기도 해요. 땅은 그런 어디서 사람은 나요? 그 땅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은 여기처럼 내 땅이다 이런 그런 게 건 없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를 잡아가지고 지어요. 이게 그 먼저 집 짓는 토지 사람이 무슨 임자예요? 네. 네. 정말? 돈이 서야 지으니까 뭐. 돈 없으면 못 지어요. 못 지으니까. 좀 좋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또 이렇게 딜을 거는 거죠. 윗돈을 주고 윗돈을 주고. 바꾸고 좀 돈이 필요한 사람은 조금 못한 집에 가고 위치랑 손을 좋고 받고. 시내 쪽을 또 나오고 그렇구나. 개인끼리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또 개인끼리 하는 게 들키면 안 돼요. 예, 잘해야 돼요. 윗돈 근데 받고. 거기는 부동산이란 것도 없지. 없지. 개인끼리 다 하는 거지. 개인끼리 그냥 알아서 하고. 북한에도 아파트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평양에 아파트 사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었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하는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 90살 위층에 90살 먹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되게 힘들 텐데. 그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그 시간을 못 맞춰서 걸어야지 뭐. 근데 90살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운동 잘 때까지 되겠다. 땅을 그 할머니 소원이 땅을 밟아보는 거였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시간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그래서 시간도 정해져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아파트는 그리고 또 아궁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처음에 딱 오셔서 아파트로 배정을 받으시면 그 보일러잖아요. 한국은. 네. 그거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신기하죠. 근데 그 보일러가 우린 데는 아파트에 보일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 보일러 아파트 딱 들어가면 우린 네. 불도 안 떼는데 지금 이렇게 뜨끈뜨끈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 이게 발전되긴 발전됐구나 이런 게 느끼는 완전 거죠. 신기한데 다 돈이니까. 뜨뜻하면 많이 뜨뜻할수록 내 돈이 나간다. 근데 북한에는 처음에는 아궁이 할 때 돈 안 나가요? 돈이 나가죠. 우리도. 나무랑 또 숲 사서 발탄이랑 이렇게 떼는 거니까. 사서 떼는데 한 번에 많이 사놓고 떼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사서 떼니까 그렇게 막 오랫동안 뜨끈뜨끈하게 계속 불을 지피고 있지는 그렇죠. 못해요. 밥할 때만 딱 언돌 덮이고 새벽이 조금 되면 떼고. 얼마나 추운데. 맞아요. 그래서 문풍지하고 문에다 안에다 또 비닐방막으로 또 해대고 양말 다 문 신고. 해대고 맞아. 그 이불 몇 개씩 평양 덮고. 같은 데는 진짜 네. 평양도 잘 사는 집 있고 못 사는 집 있잖아요. 근데 못 사는 집들은 우리 아빠가 예전에 평양 이렇게 출장이랑 네네네. 가면은 집 안에 이렇게 비닐방막으로 가운데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더래. 잘 때는. 그러니까 보일러가 거기는 보일러인데 평양만 보일러가 돼 있거든요. 네, 잘 사는 데만 있다고 하더라고. 못 사는 집도 있는데 못 사는 데는 또 안 나와가지고 보일러가 해놓기만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추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집 한가운데다 비닐방막으로 이렇게 천막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고 나오더래요. 비닐방막 소리 하니까 윤정 씨 그 우리 북한 추우니까 네. 겨울에 샤워 같은 건 어떻게 그렇지, 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생각이 않아요? 궁금하죠. 엄청 궁금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다고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아요. 화장실 그렇죠. 아니고 변소. 근데 집에 있는 공동변소.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집은 집 안에 있었거든요. 저거 완전 부자지 집에 있는 아니 거. 아파트는 집에 있잖아. 아파트는 집에 있지. 아파트는 집에 있지. 땅집은 뭐 땅집은 다 밖에 있죠. 그치 변소 한번 나갔다 오기가 밤에는 정말 물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네 집이 밖에 있어가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그래서 뭐 오줌 같은 거는 세수솔에다가 싸서 다음날 아침 버리고 요강? 그렇지 어강 바켓츠가 있거든요. 또 바켓츠에다 싸 그치, 모아서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나요. 밤새 밤새. 모았다가 아침에 버리는 걸로. 그리고 목욕할 때는 목욕은 한 일주일에 한 한 번 번,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하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사실이야? 그리고 우리가 못 나는 봐서 모르겠어. 집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또 체육단 다닐 때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쵸. 체육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체육 거의 다니는 다 그 시설이 씻지. 있을 거잖아. 시설이 다 집에 있지. 와서 하진 않잖아.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한 사는 달에 한 사람들도 번이야. 있고. 맞아요. 어떻게 그렇죠. 해요? 어떻게? 그 더운 물을 그 석탄에 불 때서 팔팔 끓여서 역조라기보다 큰 대야. 대야. 큰 대야. 대야에다 뜨거운 달아라고도 물을 이렇게 해요. 담아 놓으면은 여기도 막 달아라고 김이 하나? 나잖아요. 그 비닐방막을 이렇게 딱 채워요. 비닐방막이 비닐방울 있어요. 또 사람보다 더 큰 게 두세 배 되는 먹역 주머니라 해갖고 주머니인데 팔아요. 그거를 천장에다 달아매고 맞아. 그걸 그 달아를 뜨거운 물 그 안에 넣으면 뜬짐이 막 올라가면서 이게 팡팡 불어나요 막. 그럼 그 안에 착 그 밑에 들어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찜질방처럼 안에 들어가는 찜질방인 거예요. 땀이 쭉 나면서 숨 때가 차겠어요. 언니 때가 줄줄 일어나. 또 근데 물이 또 식어서 이게 물이 또 갈아야 식으면 될 때는 엄청 그 춥지, 비닐방막이 불어놨던 게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 줄어들어요. 또 그러면 또 붙어, 몸에. 밖에 있는 엄마한테 뜨거운 물 좀 부으라고 그러면 또 살짝 들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거야. 맞아 근데 맞아. 그거 그렇겠다. 하다 보면 그게 김이 빠지면 방막이 이렇게 잔등에 몸에 붙어. 붙거든요. 엄청 차요 또. 엄청 추워요. 감기 걸리지. 다 느껴봤어.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카레가 그래도 새롭다. 그거 있어서 다행히도 그거 없는 집은 따뜻하게. 겨울에 비닐방막 없었으면 목욕하기 힘들었겠다. 힘들죠. 그냥 앉아서 하는데 춥죠 되게. 엄청 춥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가끔씩 대야에 그 앉아서. 여기는 샤워라고 슬쩍 씻는 게 샤워고 네네네네. 목욕은 때를 미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데는 그렇게 가끔씩 하다 보니까 샤워가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때를 비닐방막 밀어야 뒤집어 돼요. 쓰고 그 그러겠다. 안에다가 때를 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엄청 한정판 새빨갛게 돼가지고 완전 빨개져. 그 뭐지 드덕이 앉을 때까지 막 그렇죠. 씻고 나오면 빨갛고 막 너무 밀면 이렇게 딱지가 앉잖아요. 그런 게 다 잃었었어요. 그리고 언니 한중칸도 있잖아요. 뭐요? 한중칸. 한중 한중탕. 한중탕이라고 여기서 사우나. 사우나 보고 찜질방 한중탕이라고 같은? 해요. 네,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 조금 가서 발전해서 그게 생기긴 했는데 거기 또 워낙에 불을 지펴서 그걸 뜨겁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큰 방을 그렇게 뜨겁게 그러겠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뜨뜻하지가 않아. 대중 목욕탕 같은 거. 그래서 히터를 이렇게 큰 선 이렇게 된 거로 해놨더라고 우리 동네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도 가서 그랬어요. 그래도 자주 했어요. 그럼 그것도 거기는 돈이 목욕탕 있어야 같은 돼. 곳이에요? 목욕탕 아니면은 같은 곳이. 옷을 사우나. 입고 들어가는 목욕탕이죠. 찜질방? 목욕탕하고 찜질방이 같이? 합쳐져서 아, 있는. 거기도 그런 게 있구나. 네, 있어요. 있어요. 신기하다. 그거는 좀 나중에 들어가면, 생겼어요. 나중에. 여기처럼 들어가면 처음에는 나무가 다 없다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 나무로 되어 있고.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네. 저는 요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자주 갔던 기억이 안 나요. 가끔씩. 점점 갔던 가면서 것 같아요. 그것도 요금이 싸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지금쯤은 좀 많이 좀 싸지고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 지금쯤 아마 대중화 할 거예요. 그렇지. 이제 좀 활성화 되겠지. 그럼 주방도 그러면은 불 떼서 요리하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다 주방하고 방하고 다 붙었어요. 근데 그게 불 떼서 하다가 하고 어떤 집들은 가마 밑에다 막 히터를 넣어가지고 히터 넣어가지고 불이 안 오면 밥 안 해 먹고 있다가 불 오면 밥 해서 전기. 먹고 전기로 전기로 주면. 하느라고. 그럼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여기 집이라는 곳에 딱 배정이 됐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거 처음에 어색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저는 뭐 전기가 없다가 가끔씩 올 때는 우리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예, 반찬 해 먹거나 밥솥이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적응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북한도 밥솥 있었어요. 있었지. 그때. 그리고 또 체가마라고 있어가지고. 체가마도 있고. 반찬 해 먹는 거. 맞아요. 체가마가 뭐예요? 중국에서 체가마가 넘어온 건데 밑에 전기예요. 밑에 전기가 전기가 달려져 있고 위에는 이렇게 넓적하게 셔처럼. 반찬할 수 있게. 반찬만 할 수 네. 있는. 그렇구나. 그걸 다 중국에서 밀수해서 받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중국 제품 이름이 체가마였어요. 맞아요. 밥가마하고 체가마. 여기는 밥솥이라고 하더라고. 그치. 근데 처음엔 나도 밥가마. 아직도 밥가마라고 해. 어. 나도 툭툭 밥가마라고 튀어나와요. 마트랑 밥솥이. 가면 밥가마 있어요? 하면 다시 밥가마가 보지.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하은 씨는 집 처음 배정되셨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쉼터 있다 나와서 집으로 쉼터 갔을 때. 있다가 쉼터 있다가 3일 만에 저희 신랑을 만났거든요. 눈이 맞았구나. 쉼터에서 내 집을 배정받아서 나가기 전에 저희 신랑이 네. 일단 내 여자면 쉼터에 안 두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3일 만에 내 여자 됐어. 그래서 제가 쉼터에 3일 만에 우리 신랑 만나고 다음 날에 그러니까 제 짐을 실으러 제가 온 게 아니고요. 난 짐 안 실어오고 그냥 여기 있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연애만 하면서
그렇게 있어 보자고 하는데 막 억지로 쉼터에서 그러면 물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훅 낚아쳤네. 집에 짐은 안 가져올 거라고 그랬는데 저 몰래 우리 시아버님하고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우리 시아버지 차 끌고 가가지고 제 짐을 이렇게 까만 짐이 3짝 있었거든요. 네, 그걸 다 싣고 왔어요. 남자네, 남자. 네, 싣고 와가지고 거기 그 쉼터에 있는 거기 선생님이 운하 씨 지금 이렇게 남자가 와서 짐을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냐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거기서 안 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쉼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가면 안 되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안 줘도 됐을 텐데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짐 실어 와가지고 저희 신랑 집에 저기 서울에 있는데 갔어요. 신랑분은 시아버지랑 다 같이 내려와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먼저 오고 우리 신랑은 내보다 3개월 먼저 나오고 내가 3개월 후에 나왔거든요. 하은 씨 그러면 그분하고 지금까지 사시는 거죠? 당연하죠. 너무 멋져요.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진짜 책임을 제대로 지시네. 3일 만이라 그러면 얼마 가서 갈라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책임지고 몇 년을 산다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 제가 살아오고 이렇게 자라면서 교육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죽어도 그 집 문턱을 베고 죽으라고 맨날 그런 소리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 저희 언니가 둘이 있었는데 네네. 그쪽에서도 뭐 이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혼하고 온 언니도 있고 하니까 항상 그 이혼한 언니 앉혀놓고 매번 그런 주입을 줬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근데 좀 그런 게 심하긴 하지. 그렇죠. 한번 간 남자 만나면 그 남자가 그냥 결혼 상대인 줄 아는 거죠. 갔다 오면 엄청 막 동네에서도 안 좋게 보고. 여자 행실이 안 좋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창피한 딸을 둔 거죠. 그렇죠. 남한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무슨 이혼이 대중화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흉이 아닌 게 됐죠. 그러게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이혼하면은 북한처럼 그런 약간 저 여자 이혼했어 약간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참았죠. 우리는 별거 덩거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아예. 저희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 개념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만나가지고 자고 뭐 생각도 못하는 것도 그렇죠. 하은 씨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어디 다른 남자가 채갈까봐 집부터 그냥 막 그래서 그랬죠. 예, 지금도 대단해요. 밥 한 번 먹으려면 딱 밖에 와서 대기하고 예, 대단해요. 그 마음 오래 가시기를. 신랑 집에 들어가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신랑이 나온 지 3개월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남자 혼자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밥도 나가서 먹고 했겠죠.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 있죠. 네네네. 네, 그 LG께 세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비싼 건데. 시아버님이 사줘가지고 그게 14평짜리 집이니까 엄청 컸겠네요. 엄청 네, 그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그걸 동그러니 가운데 이렇게 탁 있더라고요. 진주단지 멋이듯이. 아니 이걸 좀 벽 쪽으로 밀지 왜 이거 그냥 가시다가 설치기사들이 그렇게 나온 거야. 지금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차해진 거죠. TV도 우리 신랑이 뭐 어디 가서 노래를 한 곡도 불렀는데 1등 됐다고 해서 와. 46평짜리 TV인가? 네, 엄청 큰 건데. 그거 타고 TV는 더 돈을 공짜야. 들었어요. 공짜고. 그리고 냉장고는 그거 베란다에 그 냉장고 그 설치기사들 불러가지고 그것도 10만 원 줬어요. 문 다 뚫고 해서 베란다에 내갔거든요. 내가 뭐 커튼 달고 밥솥 뭐 사고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산 거죠. 한 번에 확 못 샀어요. 그랬구나. 네, 하나하나 그것도 우리 신랑 손잡고 둘이서 가가지고 하나하나 사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죠. 네네. 네,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재미. 네네. 그리고 내가 출산하기 전까지 집을 톡 보니까 너무 싸들여가지고 둘이서부터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짐이 너무 많았구나. 네. 뭐 한쪽에 가구 서고 한쪽에 TV 이렇게 한쪽 면에 서고 한쪽 면에 소파를 작은 거 쌌으면 좋은데 14평 집에 소파까지 이렇게 꺾인 소파를 싸다 보니까 꺾인 소파를 둘이서 이렇게 진짜 이불 펴고 눕고 나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실 쪽에 복도 쪽에 나오면 보면 정수기 있고 거기 위에 또 주방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김치 냉장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나 내놓고 둘이 누울 자리 내놓고
없어요. 그랬겠네요. 네. 사고 싶은 거는 다 샀구나. 네, 다 그쵸? 샀어요. 과제를 수행한 마냥 살았네. 그 우리 신랑도 지금도 조금 힘든 점 일이 있고 하면 네네. 그때도 우리 빈손으로 해서 하나하나 사고 이러는데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경험이라는 데 있는데 우리 좀 더 견디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 사서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생각해 보면은 내 북한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뜨뜻한 잔등대고 잘 집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쵸. 예, 여기는 그래도 쌀밥도 먹을 수도 네네. 있고, 예,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불행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일이면 그런 걸 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 지내요. 그러게요. 그럼 미소 씨가 제일 조금 외로웠을 것 같고 하은 씨는 뭐 외로울 틈은 없었겠네요. 네네. 하은 연애하느라. 씨랑 저랑은 뭐 아예 우리 미소 씨는 그렇게 빈집에서 김밥만 사 드시다가 어떻게 조금 전개가 됐는지 궁금해요. 그죠? 네,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구했다고 하는데 뭐 주변에 그 도우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지는 않으셨나요? 조금 도움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도움 없이는 아예 뭐 네, 못하죠. 안 되죠. 할 줄도 모르고, 음, 뭐, 통장이란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도 모르고, 뭐, 계좌번호는 또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또 말을 해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또 외국인이냐 하면서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어디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친구들 막 모여놓고, 어린애들 모여놓고 막 이야기도 엄청 잘해주고, 완전 재밌게 막 웃기는 얘기도 정말 잘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와서 한 4년 정도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왠지 내 말투가 너무 이상하고, 여기 사람들과 말을 하기도 막 뭔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파트 내 단지에 많지 않으세요? 그때는 지금은 많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외래어를 또 여기는 많이 쓰니까 네네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나가서 뭘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한 3, 4년은 입을 다물고 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냥 낮아지고 어느 순간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구랑 말하기도 싫고 내가 말하면 마치나 막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이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네, 있었겠네요. 완전 떨어져서 한동안 집에만 있은 기억도 있어요. 그 넘어오시면서 힘들게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고비를 넘긴다든지 어떤 네. 분은 듣기로는 막 이렇게 강을 건너는데 옆에서 한 명이 막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막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바로 옆에 막 시신도 떠내려가고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온 분들은 뭐 어떤 분은 저가 듣기로는 비 오는 날 자기가 강을 건넜는데 그 라오스에 있는 그쪽에서 강을 건넜는데 저 옆에 같이 보트 탄 언니가 죽었대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게 자꾸 한국에서도 비만 오면 그 생각이 나서 그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소 씨처럼 외로울 때면은 더 그런 트라우마 같은지 그죠.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예, 있죠. 그런 게 그렇죠.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 아파트에는 앞에 이렇게 뭐 이거 버리는 제품이지만 쓸만한 것도 많이 내놓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데 어차피 많이 가져왔죠. 예, 그런 거는 어떠셨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 가져오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 그런 쓰레기장 분리수거 하는 거 막 이렇게 주말마다 한 번씩 네네네. 할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꾸 거기 눈이 가는 거예요. 쓸만한 것도 있잖아요. 쓸만한 거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예, 나도 네. 눈이 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게 눈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온 지가 10년 넘으니까 엄마 좀 웬만하면 새 걸로 사놓자. 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요. 하은 씨는 거기 봤어요? 하은 씨도 처음에 힘들 때? 네, 봤죠. 근데 그걸 주워 들여온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가져가도 되는지 몰랐구나. 네, 모르고 거기 다 주인 있는 건 줄 알고 꿈도 안 꾸고 있었지.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고향 사람들 한두 명 만나보다 네네. 보니까 저렇게 주워온 사람들도 있고 어느 집 가봤는데 막
가구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는 비싸겠다고 언제 샀냐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건 어디서 좋냐고 하니까 좀 밑에 내려가면 있대. 너도 한번 내려가 보래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거기로 그렇지. 오고. 거기 자주 눈길을 관심 갖고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여온 적도 있어요. 들여왔다가 얼마 안 돼서 버렸어요. 그렇지. 결혼 전에. 나도 엄마 집에서 거울 같은 거 놨다가 버린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단수 같은 거 나도. 그렇지. 공짜니까. 잘 쓰면 좋죠. 근데 확실히 좀 버린 거라 그런지 좀 낡고 좀 아무래도. 그렇긴 하더라고요. 조금 쓰다 보니까 버렸어. 조금 끼름직한 생각도 있고. 나도. 예, 그래요? 조금 끼름직한 생각도 있고. 남이 그렇더라고. 쓰던 거라. 왜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쓰다가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내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젊었지만 맞아. 병 들어서 또 사망해서 혹시나 집에서 처리해서 내보낼 수도 북한에도 있고. 그런 약간 미신 같은. 그렇죠. 북한은 그런 미신 게 많이 많아요. 믿어요. 거기는 교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저물 보고 그런 걸 많이 이게 하죠. 좀 더 깨름직할 수 있겠네요. 네. 엄마들이 또 그런 걸 엄청 잘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처음에 주택을 이렇게 주잖아요, 나라에서 거의 주는 식으로.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살 준한테는 거의 용구임대예요. 아, 예. 자기 나올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예, 계약을 재계약이라서 재갱신하면서 예, 영구적인 거예요. 거의 저희한테 주는 거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나와서 이제 집이 없으신 북향민 분들도 저는 뵀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집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게 이자처럼 집을 이렇게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원하는 데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안 되고 또 막 기다리라고 뽑기를 해서 또 떨어진 사람들은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처럼 쉼터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 또 같아요. 왔는데 나이가 안 되는 또 어린애들 몇 세부터 줬다는 게 있어요, 집을. 지금 미성년자들한테는 19세부터 집을 줬을 거예요. 그래요? 온 지 몇 년 이상 되면은 집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중국에서 10년 이상 살다 온 사람이 저희가 올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저희도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은 집을 안 준다. 왜냐면 10년 동안 살았으면은 어지간한 돈도 있고 이러니까 한국에 오면 또 집은 안 준다. 네, 그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뭐 10년 살았다고 그래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나? 집은 다 주더라고요. 거의 다 받은 것 꽤 같은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올 사람들이 앞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선물을 들어요. 네. 그럼 너는 10년이나 살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나오면서 10년 살았다고 안 말하거든. 그렇지. 그렇죠. 남한 사람 입장에서는 남한은 집값이 비싸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임대료 뭐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뭐 부모님이 물려주시거나 뭐 재산이 없으면 월급으로 모아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죠. 월급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같은 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정착금이니까. 되게, 예, 저렴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되게 남한의 청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죠. 생각이 많은 들 수가 혜택이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청년들은 대학 갈 때부터 보통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학자금 대출 받아서 진짜 바닥에서 이제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하고 전 애도 낳는데 애가 점점 커가면서 자기 집이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네. 빨리 이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한국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에서 못 살아서 난리인데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혜택을 못 막 받아요. 그냥 경쟁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자격이 안 돼서 못 가고 맞아요.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도 임대 아파트에서 빨리 나가서 자기 집이란 게 생기고 그러면 또 이기선 또 임대 아파트에 대한 학교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한국에 약간 네네. 그런 인식이 애들이 크면서 그러잖아요. 너네 집은 전세니 월세니. 저희 애가 11살인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은 전세야 월세야 뭐야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이라고 해야지 뭐 그냥. 너네 벌써부터 그런 거 따지니? 그러면 그 전세는 전세끼리 놀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니 뭐 아직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반에 금수저 있다? 뭐 이러면서 학교에서 애들이 걔네 집은 몇 평인데 그거 자기네 집 돈으로 주고 산 거래 하면서 예.
여기 앞에 무슨 뭐지 이름도 멋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름도 그 이름 되면서 그게 엄마 그거는 자기 돈 주고 사는 내 집이래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임대집에서 언젠가는 나가야 되나. 그쵸. 애들 말을 또 들어보면 월세 사는 애들은 또 월세 사는 애들끼리 놀고 그런데요.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애들이 너무 속상해요. 그런 입에서 나온다는 게.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안 돼, 애들이. 그래서 요즘에 신종어가 있대요. 아파트병. 엄마들한테 생기는 병이래요.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싶고, 아파트 이사 가면 더 좋은 아파트 가고 싶고, 더 큰 평수 가고 싶고,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둘이 살거나 뭐 나 혼자 살 때는 전혀 그렇게 지장이 안 되는데, 맞아요. 그게 참 애가 그런 말 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고 마음도 조금 그랬는데 씁쓸하죠. 저는 뭐 제가 이제 돈 벌어서 내 집을 산다는 거는 그거는 뭐 노력은 분명히 하겠지만은 네네네. 걔한테 뭐 그때까지 기다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랬어요.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네가 네 앞날을 개척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래도 있는 집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내 따뜻한. 집이 있자고 그걸 하면 애한테 맛을 이해시키기는 하는 게 너무 지금 어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고. 그렇죠. 예. 네, 네. 아무튼 내 집 마련은 꿈이 북한에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지. 그런 고민은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고민 안 할 게 많지 거기는. 여기가 오히려 고민이 더 많고 너무 치열하고 사는 게 그런 한국이 것 특히 같아요. 치열하긴 네. 해요. 네, 막 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그렇죠. 시기에서 막 치열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니까 왔으니까. 그게 부모님 세대에 많이 뵌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이 작은 나라가 또 유지되기가 뒤지고. 힘드니까. 그래, 우리 같은 게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지지 뭐. 수준에 맞게 그냥 그러한 대로 그냥. 예. 로또 안 맞으면 우리 집 마련하기 힘들어요. 로또 맞아야 돼 우리 집 마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도 요즘에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막 LH 사는 애들은 아니다. 휴먼시아 사는 거지만서 휴거라고 막 애들을 초등학교에서 놀리기도 했대요. 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맞아요. 이제 그 휴먼시아 사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애들의 말 때문에 우리 애가 혹시 그 놀림을 당할까봐. 상처받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전에 언젠가 작년에 뉴스가 났어요. 뉴스에 그쵸. 나왔는데 뉴스에서 네. 나왔어요. LH 사는 애들은 너네 집은 LH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쪽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저도 애엄마의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 아들도 저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학부모들 모인 상태에서 그 어린이집 학부모들 모인 상태에서 그런 소리 했거든요. 빨리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니까 그 한국 엄마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들어오기 얼마나 힘든데 이게 경쟁해서 들어오는 데인데 맞아요. 그걸 왜 나가려고 하냐고. 근데 솔직히 애기만 몰라서 하는 소린데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대요. 맞아요. 한국에서 약간 좀 저기 강남에 있는 그 LH도 그렇고 어디 그냥 가도 LH에도 외제차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혜택을 네네. 받은 사람들이 많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데 네네. 네,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네. 많다고 아마 우리 맞아요. 단지에도 한 30-40%가 그런 사람들일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주차 공간에 다 위에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그치. 해서 이렇게 저소득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건 안 부끄러운데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건 부끄러운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나는 아들이 크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가면 드는 더 거죠. 고생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 집 마련 해가지고 예, 나가면 하은 씨, 기분 애 참-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예, 가랑이 찢어집니다, 우리. 우리 여보가 항상 하는 말이 뗏새가 항시 따라가다 가랑이 그럼. 찢어진대. 그래도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살면은 자꾸 그 어떤 책을 제가 보다가 그 아파트병 그것도 이제 보게 됐고 했는데 자꾸 위에를 쳐다보면은 자꾸 목만 아프고 나만 힘들어지는 거. 내 마음도 힘들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나도 행복하고 굳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나아지는 상황도 아니면 맞아요. 굳이 불만이 불만을 낳고. 그렇죠. 뭐 부족한 게 언제 그게 만족으로 채워진다고. 네, 맞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숨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쵸. 그냥 다 감사한 뿐이고.
주변에서도 뭐 20몇 평 난 아파트 입성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성했는데 20몇 평 사니까 옆에 친구들이 너네 몇 평이야? 몇 평이야?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 동별로 평이 다르니까 몇 동 살아? 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30몇 평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은행에 맞아요. 빚을 지게 되고 사람이 욕심 끝이 없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안과의 톡톡 인사할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주제로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안과의 분들 그리고 청취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과의 톡톡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사연을 모집합니다. 재밌는 남한정착 에피소드, 북향민에 대해 궁금하신 궁금증 모두 카카오 스토리에 안과의 톡톡에 올려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할 시간이네요. 우리 안과의 톡톡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